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소장 임성원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몇 편에 걸쳐서 우리 사람의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조금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감정은 언제 생기냐? 우리가 이제 뭔가 여의치 않을 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그래서 여의치 않은 세상에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부제목은 세상을 바꿀까 나를 바꿀까. 이제 마음 공부니까 우선적으로 나를 바꾸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나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괴롭다 또는 뭐 갈등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육체적으로 뭐 또는 뭐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생각들이 부딪혀서 생각들의 충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생각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예산일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생각이 충돌한다는 것은 사고방식, 그 way of thinking, 그죠? 생각하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way of life,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테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게 기본이다, 당연히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진화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극 반사 체계가 아니고 자극 반응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퀴벌레 같은 거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한 온도나 압력에 대해서 반사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활동이라든지 행동이 아니고 작용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극에 의한 반사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해지겠죠, 당연히. 자극 반응 체계가 이제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을 이제 인지하면, 감각하면 이게 뭐지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석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이거 탁 치면 줄러서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하면 또 이제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또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이 자극과 움직임 사이에 해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무엇을 인지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무슨 판단을 할 거냐, 어떻게 행동할 거냐의 모두에 대해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민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신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극 인지부터 시작해서 행동 유형까지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들이 네 가지 이 절차, 그 단계마다 다 있고, 당연히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개가 서로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다. 이건 이제, 이것들은 뭡니까? 잘 안 고쳐지는 것들이고, 웬만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고, 나이 들면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어야 끝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고,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건 상식이니까 모를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근데 이 생각의 충돌은 왜 일어나냐,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의 충돌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생각의 충돌 혹은 이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생각이 필요한가 하면, 나는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된 존재다, 이런 이제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팩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날 때 뭐
육체적, 심리적인 이제 DNA를 타고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절반은 영향을 받고 또 절반은 우리가 이제 양육 환경이라든지 라이프 스토리라든지 사건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스토리, 그다음에 양육 이런 환경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 저쪽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고유하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DNA부터 시작해서 환경까지 다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즉 형성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빠졌으면 이런 모습이 되었을 거고 대신 저 조건이었으면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이숙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익어 같다 이런 것이죠.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익어져 갔다, 이렇게 열매가 성숙되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형성된 존재다, 조건부 존재다, 고유한 존재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아까 그 각각의 DNA가 다르고 각각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들이 만나서 형성된 모습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나만의 경향성, 독특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완전히 객관적인 상태로 보면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향이죠. 그러니까 색안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의 히스토리에 기초한, 나만의 조건과 나만의 어떤 경험에 기초한 편향, 즉 색안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정도는 뭐 조금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한다. 너와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서로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과 2번을 이제 인정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성된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관철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힘이 모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다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의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경향성과 편향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부분을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예, 이것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럼 길이 뭐냐? 어디로 가야 되냐? 유일한 길은 나의 경향성, 나의 색안경을 벗어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잘 이해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그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가면 갈수록 뭔가 내 탓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는 이 부분을 확실히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붓다가 12연기를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건부로 형성되었고 의식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실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충돌이 없다, 이 이야기를 붓다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심리학도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좋다, 여기까지 결론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실제로 이제 슬로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대신에 나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쉽습니다. 두 번째는 타겟이 명확하잖아요.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내가 그렇게
나를 많이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의 이 모든 괴로움과 불행은 너 때문이야 또는 세상 때문이야 라고 밖으로 타겟을 잡는 것은 사실은 좀 유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결론까지 오면 이제 방향은 확실히 서는 거죠. 세상을 바꾸자고 세상과 나 자신을 전쟁터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 가지고는 오히려 더 나빠진다 라고 생각되면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면 어쩌면 나와 관계된 세상이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자고?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결론에 이르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즉 경향성을 가진 생각이다. 즉 왜곡된 생각이다. 독특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곡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든지 간에 조건부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은 왜곡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왜곡된 생각으로 편향으로 이런 경향성으로 사물을 대하면 남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파괴적 결과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고집한 것의 파괴적 결과를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야, 너 왜 선을 넘어서 달려와 절로 가 라고 안 하잖아요. 일단 피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독사가 있으면 일단 놀래가지고 급히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고 해서 독사에 물릴 필요도 없고 나는 옳다라고 해서 차선을 넘어오는 차를 안 피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적 결과를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 위험성을 실감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포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죠. 내 생각이 문제네. 근데 이 생각이 안으로 밖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네. 위험한 거네 이게. 위험한 물건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위험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게 1, 2, 3인 겁니다. 자, 그럴듯하다면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약이라면 약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양보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주로 뭐 가족이라든지 가장 가깝고 이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가 있죠. 가장 심각한 불행, 가장 심각한 상처는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입만 열면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가족들로부터 가장 심각한 인생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것은 손쉽기도 하고 또는 중요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 즉 가족이죠. 내 뭐 배우자, 자식, 이런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역시 생각의 충돌은 막 일어납니다. 그때 관계에서부터 그 파괴적 결과를 이제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땅히 이래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소통과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점차 이제 이게 좀 확장되고 이제 진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제 억울할 때 넌 억울한 사람한테 뭐 자발적 포기하라 이러면 더 억울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어느 정도 압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내 소신껏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발적 포기를 한두 번 해보는 게 훨씬 쉽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훨씬 더 생산적으로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축적되면서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을 딱 외워가지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세상을 바꾸는 대신에 나를 바꾸는 것은 뭐 굉장히
유일한 어쩌면 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유일한 길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소중한 사람부터 그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그 핵심에 내 생각을 고집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인간의 감정, 특히 부정적 정서의 이해와 풀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오늘 시간은 종합적으로 생각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경향성을 인식하고 제거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